여러분들은 간절한 소원이 있으신가요? 그럼 이 마녀를 찾아가 보세요. 단 공짜는 아닙니다. 소원의 무게만큼 소중한 무언가를 대가로 내놓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걸고 소원을 빌 예정이신가요? 사실 우리가 저번에 살펴본 차원의 마녀는 램프의 요정신이 마냥 단순히 친절한 존재가 아닙니다. 텅 빈 듯한 눈 너머에 엄청난 비밀을 숨기고 있죠. 램프 작화진이 영혼을 갈아 넣어 매해 바뀌는 화려한 의상부터 크로우리드와 얽힌 치밀한 설정값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차원의 마녀 이치하라 유코는 매화마다 다른 옷을 입고 등장합니다. 기모노부터 드레스, 치파오까지 색감도 화려하고 실루엣도 정말 독특합니다. 아마 이 작품을 처음 보신 분들은 그냥 패션 감각이 유별난 캐릭터인가 보구나 하면서 가볍게 넘기셨을 거예요. 하지만 원작가인 클램프는 50벌이 넘는 유코의 의상 중에 90% 이상의 아주 의도적인 장치를 숨겨두었습니다. 자수나 프린트 또는 헤어핀 장식에 반복되는 분양, 바로 나비입니다. 예로부터 동양 민속학에서 나비는 죽은 자의 영혼이라 여겼습니다. 정처 없이 떠돌다 잡으려 하면 금세 사라지는 속성 때문이었죠. 특히 나비는 그 아름다움 때문에 죽어서도 박제되는 일이 많은데 이 운명이 유코의 일생과 소름돋게 일치합니다. 유코는 크로우리드의 강렬한 소원에 의해 죽음 직전에 시간이 멈춰버린 자로 겉보기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죽음과 삶 경계의 어딘가에 살고 있죠. 나비나 유코나 이런 운명을 스스로 원한 게 아니라는 점이 참 비극적입니다. 이야기가 끝으로 향할수록 작가는 시각적인 강조를 더해갑니다. 어느 순간부터 유코는 아예 나비 날개가 직접 달린 기모노를 자주 입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또 화려한 옷을 입었구나, 이쁘네 싶지만 스토리가 전개될수록 독자들은 직감하게 됩니다. 이제 정말 죽음이 다가오고 있구나 하고요. 작품 전체가 삶과 죽음 그리고 인생에 대한 통찰을 주는 가운데 유코의 시간이 다시 흐르며 죽음을 맞이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녀는 나비날개 기모노를 입고 있었습니다. 결국 클램프가 1화부터 마지막까지 보여준 이 문양은 단순한 패션이 아닌 그녀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독자들에게 소리 없이 전하던 시각적 부고였던 셈이죠. 나비 문양은 옷뿐만이 아닙니다. 유코의 전령이나 마법진 그리고 서명까지 명확하게 나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작중 와타누키의 미래를 점쳤던 할머니조차 그의 삶을 바꿀 존재를 나비라고 표현했을 정도이니까요. 여기서 나비는 당연히 유코를 의미합니다. 애니메이션의 오프닝과 엔딩 역시 나비로 시작해서 나비로 끝납니다. 생각보다 대놓고 작품 전반에 나비를 배치한 건데요. 이는 꿈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호접지몽의 설정과 정말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사실 차원의 마녀 유코라는 캐릭터는 처음부터 스토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탄생한 인물이 아닙니다. 사실 유코는 단순히 한 작품을 위해 우연히 탄생한 캐릭터가 아닙니다. 클램프의 인터뷰를 보면 아주 명확한 의도가 드러나는데요. 스바사 크로니클이라는 거대한 세계관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클램프 모든 작품의 세계관을 꿰뚫고 있는 인물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마치 마블의 멀티버스처럼 카드캐터 체리, 도쿄 바빌론, 마법기사 레이어스, 합법 드러그 등 서로 다른 세계들을 하나로 묶어줄 구심점이 필요했고 그 열쇠로 탄생한 것이 바로 유코였습니다. 실제로 유코를 주인공으로 세우기 위해 2003년 XXX 홀릭이라는 작품이 세상에 나오게 된 거죠. 즉 유코는 단일 캐릭터를 넘어 클램프 전체 세계관을 여는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XXX 홀릭은 츠바사 크로니카 동시에 연재를 시작했다는 점이 흥미로운데요. 두 작품은 서로의 세계에 카메오처럼 등장하며 한쪽을 읽으면 다른 쪽에 그 인물의 숨겨진 이야기가 드러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독특한 구성뿐만 아니라 작품 자체에 대한 개성도 대단했습니다. 처음에는 마물이나 요괴가 나오는 평범한 오컬트물인 줄 알았는데 읽다 보면 유코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철학적인 주제가 가득했죠. 그 결과 시리즈 누계 1300만 부라는 엄청난 기록을 세우며 클램프 코믹스 중에서도 최상위권의 인기를 증명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매력적인 캐릭터 우리의 마녀 유코는 어떤 소원이라도 다 전부 이루어줄까요? 유코는 클램프 세계관에서 세 번째 안에 드는 강력한 마력을 지닌 존재입니다. 이 강한 마력을 바탕으로 가게에 찾아온 의뢰인에게 합당한 대가를 받고 소원을 들어주죠. 그렇다면 유코는 어디까지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죽은 자를 되살리는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한계가 없습니다. 대가만 충분하다면 무려 신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이런 전지전능해 보이는 힘에도 명확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츠바사 크로니클의 빌런 페이왕 리드가 벌이는 악행을 알면서도 유코는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못하는 장면이 대표적인데요. 이유는 그녀가 지켜야만 하는 가게의 운영 규칙 때문입니다. 유코는 오직 소원을 품고 직접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들에게만 관여할 수 있습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 세상 일에 직접 끼어드는 건 엄격한 규칙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그녀가 택한 방식은 아주 간접적입니다. 아르바이트생 와타누키를 통해 슬쩍 힌트를 흘리거나 손님들에게 의미심장한 조언을 던지는 식이죠. 직접 나설 수 없기에 선택한 일종의 우회 전략인 셈입니다. 이건 애니메이션 강철의 연금술사에 나오는 등가 교환의 원칙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정해진 대가에 따른 소원의 성립이 아닌 자의적인 개입은 감당할 수 없는 인과율의 흑풍을 물고 오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페이왕 리드는 XXX 홀릭과 츠바사 크로니클을 관통하는 최종 빌런인데요. 그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로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최종 목적은 다름 아닌 차원의 마녀 유코를 되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정작 유코 본인은 세상의 질서를 위해 이를 거부하고 죽음을 택했다는 점이 인상 깊죠. 특히 그가 소멸하기 직전에 남긴 마지막 말은 팬들 사이에서 두 가지 해석을 낳았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페이왕
리드는 크로우 리드의 잔류 사념이라는 설입니다. 세계강 최강자 크로우 리드가 죽기 직전 유코에게 미처 전하지 못한 말을 전하고 싶다는 미련이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페이왕은 유코를 되살리려고 수없이 반복했고 그 과정에서 유코를 닮은 복사체들을 곁에 두기도 했습니다. 비록 실패작이라 하대했지만요. 결국 자신의 한계를 느끼자 크로우의 혈족인 샤오랑을 이용해 대규모 계획을 실행해 옮기는데 이것이 츠바사 크로니클 대장정의 시작점이 됩니다. 두 번째 해석은 페이왕은 열등감에 찌든 복사체라는 썰입니다. 그는 평생 크로우 리드를 넘어서고 싶어 했고 크로우가 유일하게 실패한 것, 죽은 자는 되살릴 수 없다 라는 세상의 섭리에 반한 마법을 성공시켜 자신이 더 뛰어난 마법사임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마지막에 등장한 페이왕 리드조차도 사실은 복제품이었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실제 페이왕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고 목표 달성을 위해 복사체를 만들어 계략을 꾸몄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를 마지막으로 뵌 쿠로가네가 사람이라기보다는 강한 사념을 뵌 느낌이었다라고 말한 게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결국 페이왕의 계획이 무너지면서 윤회의 굴레에 갇힌 시간이 정상적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녀 유코는 비로소 평온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와 깊은 인연을 맺었던 와타누키는 영겁의 세활 동안 가게를 지키며 다시 만날 날만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죽은 줄로만 알았던 유코가 이미 환생했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유코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며 당신 곁으로 오라고 말을 하며 죽음을 맞이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팬들은 그녀와 깊은 인연을 맺고 그녀의 죽음을 막아버렸던 크로우 리드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여기서부터입니다. 크로우 리드는 카드캡터 체리에서 체리의 아버지 유이칸 그리고 크로우의 기억을 가진 에리얼로 나뉘어 환생하는데요. 바로 이 초등학생 에리얼과 연인관계가 되는 무녀나 선생님이 유코의 환생이라는 주장이 굉장히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클램프가 심어놓은 두 사람의 연결고리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치밀합니다. 유코의 가장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을 접해본 분이라면 누구나 기억나는 문장이죠. 유코라는 캐릭터를 상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1990년대 연재된 카드캡터 체리 단행본 6권에서 문연아는 이와 똑같은 대사를 합니다. 게다가 두 사람의 취미를 보면 더 소름 돋습니다. 골동품 수집을 즐기고 애주가라는 점이 유코와 완벽하게 일치하거든요. 여기에 문연아는 작중 신통력이 매우 뛰어난 인물로 묘사되는데 이는 세계관 최강자급이었던 유코의 마력을 떠올리게 합니다. 90년대 방영된 카드캡터 체리 이후 에리얼과 문연아는 영국으로 돌아가는데요. 2010년도에 방영된 카드캡터 체리 클리어 카드 편을 보면 에리얼과 문연아는 영국에서 오순도순 잘 살고 있습니다. 2025년 XXX 홀릭의 만화책 연재가 재개되었고 아직까지 위에 대한 떡밥이 풀리지는 않았으나 치밀한 설정 값을 두는 클램프의 성격상 유코와 문연아의 캐릭터성이 겹치는 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라면 바로 유코의 죽음 이후 영겁의 세월 동안 그녀를 기다리며 가게를 지키는 와타누키의 존재인데요. 환생이라는 것이 있다면 와타누키나 페이왕 리드는 왜 그렇게 고생을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드네요. 오늘은 차원의 마녀 유코와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세계관인 만큼 유코라는 캐릭터에 얽힌 이야기도 복잡하기만 하네요. 여담으로 유코라는 이름도 가명이며 클램프는 유코의 본명을 밝힐 생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정지된 시간 속에서 타인의 소원을 들어주는 마녀 이치하라 유코 캐릭터에 담긴 숨겨진 이야기를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